19세기 초 고요한 영국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롱보언 저택. 바로 이곳에 베넷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은 여성들에게 세상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베넷 부인은 오직 5딸들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는 것만을 꿈꾸는 분입니다. 반면 베넷 씨는 현명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아내의 행동을 보며 종종 재미있어 하곤 합니다. 첫째 제인, 둘째 엘리자베스, 셋째 메리, 넷째 키티, 그리고 막내 리디아까지.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5자매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이들의 미래는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베넷 가족 모두가 딸들이 행복한 앞날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칠애가 중요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이 마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습니다. 사회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 한 여인의 명예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리 씨와 그의 친구 다하시 씨, 2명의 부유한 신사가 당도하자 베넷가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새로운 사랑과 변치 않는 우정의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베넷가의 딸들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베넷 부인, 베넷가의 안주인이자 5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물론 가끔은 평화로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요. 파우세, 다메입스스. 베넷 부인의 가장 큰 소망은 5딸들을 좋은 신랑에게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돈 많은 신랑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첫째 딸 제이는 마치 천사 같은 아이입니다. 상냥하고 마음씨 고운 제이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천사표 맏딸이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총명하고 독립적인 아가씨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명석한 두뇌와 재치 넘치는 입담을 자랑하며 누구보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는 집안의 책벌레입니다. 화려한 무도회장보다는 조용한 서재를 더 좋아하는 아이죠. 메리는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지만 책과 음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아이입니다. 막내딸 캐서린과 리디아는 언제나 붙어 다니는 단짝입니다. 사실 둘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멋진 남자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딱 그 나이 또래 같죠? 얘들아, 좋은 신랑감 만나는 게 최고야. 베넷 부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시집을 잘 가야 평생 호강하며 산다. 막내딸 리디아는 마치 낭보장의 햇살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늘 관심을 갈구하죠. 마치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는 마치 금방 상해버릴 우유처럼 깊이가 부족한 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넷 씨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지켜봅니다. 아내와 딸들의 행동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 냉소적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부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에게는 남다른 애정을 쏟죠. 베넷 가족은 여러 단점과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사랑만큼은 그 어떤 소문이나 구설수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굳건합니다.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랑,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습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입니다. 빙글리 씨가 온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난 재력가라는 빙글리 씨는 네더필드 저택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베넷 부인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 라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빙글리 씨가 누나, 그리고 까칠한 성격의 다하시 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빙글리 씨는 사교적이고 친절했으며 특히 제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반면 다하시 씨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도도한 모습에 롱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등장은 잔잔했던 롱본의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숨겨진 감정들을 드러내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합니다. 파우세의 타이스. 다하시의 오만함과 엘리자베스의 편견은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마리의 말처럼 서로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오만하고 거만하며 특히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하시의 무례한 행동에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냅니다. 반면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총명함과 당당함에 매료됩니다. 그는 그녀의 남다른 개성에 끌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얽혀 있습니다. 마치 활시 위를 당긴 채 팽팽하게 맞서는 궁수들처럼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빅리와 다하시의 등장은 고요한 롱본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의 오만함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알 수 없는 그의 분위기에 자꾸만 마음이 끌립니다. 제인과 빅리 씨는 첫눈에 반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온화하고 예의 바른 빅리 씨는 제인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성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달콤한 꿀에 빠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음 가득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허물없이 지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달콤한 속삭임과 깊은 의미를 담은 눈빛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무도회에서 그들은 마치 옛 그림 속 선남선녀처럼 우아하게 왈츠와 사교춤을 추며 밤새도록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조화는 누가 봐도 에비던트했습니다. 롱보urn의 모든 사람들, 하인부터 강아지까지 모두 사랑하는 제인이 마치 전래 동화처럼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베넷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래 사위 자랑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 어머니처럼요.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사랑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엘리자베스조차도 빅리 씨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행복에 젖은 언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행복이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치 먹구름이 따스한 햇살을 가리듯 제인과 빅리 씨의 행복은 다하시 씨의 존재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다하시는 친구가 부적절한 가문과 엮이는 것을 염려하여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훌륭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자존심과 편견은 베넷 가문이 그의 친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양반과 평민의 신분 차이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낀 것일까요? 결국 그는 빅리에게 네더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제인은 크게 상심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옛 여인들의 슬픔처럼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는 언니의 불행이 다하시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그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갑니다. 마치 원수를 만난 듯한 증오심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인이 비글리 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무렵 롱본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잘생기고 매력적인 위컴이라는 청년 장교였죠. 그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태도로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마음도 사로잡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컴과 엘리자베스는 가까워졌고 위컴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다하시가 자신을 싫어하여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유산을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을 느꼈고 다하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차가운 얼굴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무정한 본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점점 더 화가 났고 위컴의 매력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위컴의 말을 완전히 믿었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하시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외모 뒤에 위컴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다하시에 대한 의심과 혐오의 씨앗을 심었고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화해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5초간 정적, 낭보장을 떠났던 다하시 씨가 갑자기 돌아오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엘리자베스는 놀라움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곧바로 청혼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엘리자베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마치 거래를 하듯 엘리자베스의 집안, 사회적 지위, 재산의 부족 등 그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이라기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듯한 그의 태도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는 달리 그의 말투에서는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가족을 멸시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찌 이런 차가운 청혼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다하시의 고백은 엘리자베스가 바라는 남편에게서 얻고 싶은 존중과 진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우세의 미스.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마치 번개처럼 갑작스럽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단칼에 거절했고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제인을 상처 입히고 위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다하시는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만이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분노와 지혜 앞에서 다하시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수치심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다하시는 아무 말 없이 롱본을 떠났습니다. 파우세, 밤시스. 다하시 씨가 갑작스럽게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들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편지는 다하시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에게 쏟아진 모든 비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모든 문장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떠남에 대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친구인 빅리 씨에게 제인 양과 거리를 두도록 설득했던 것입니다. 빅리 씨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인해 눈이 멀어 베넷 가족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과거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위컴 씨에 대해서는 돈을 위해 그의 여동생을 속이려 했던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다하시 씨의 편지는 엘리자베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다하시 씨의 솔직함과 정직함에 대한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롭던 롱본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베네가의 막내딸 천방지축 리디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잘생긴 위컴 사관과 함께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딸이 도망쳤다는 수치스러움은 베네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소문은 발 없이 천리 간다고 했던가요? 베네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베넷 씨는 리디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옛 이야기 속 영궁처럼 다하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은 뒤로 한 채 반내 가문을 돕기 위해 과거의 원망까지 잊었습니다. 다하시 씨는 비밀스럽고도 신중하게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의적처럼 말이죠. 그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숨을 곳도 많은 도시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경성 한복판을 누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위컴을 설득하여 사랑이 아닌 금전적인 대가로 리디아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기와 관용, 그 시대에도 얼마나 귀한 가치였을까요? 마치 충과 효를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초간 멈춤. 리디아의 경솔한 행동은 일단락되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하시 씨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과거 자신의 오해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하시 씨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 노력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만남일까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영국의 전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비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존재했습니다. 다하시 씨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엘리자베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파우세의 타합세. 이번에는 거창한 선언도 날카로운 말도 없었습니다. 다하시는 그저 엘리자베스에게 가슴을 열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숨김도 없이 말이죠. 그는 엘리자베스의 지혜와 독립심, 그리고 강인한 정신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치 춘향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몽룡처럼요. 그의 진심과 깊은 애정에 감동받은 엘리자베스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들의 사랑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굳건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해와 달이 영원히 함께하듯이 말이죠. 웅장한 펜벌리 저택 위로 황금빛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손을 맞잡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변화와 존중, 그리고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오만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서로에게 운명처럼 이끌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용서가 가진 강력한 힘과 진정한 사랑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저희와 함께 오만과 편견의 로맨틱한 세계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야기에 막이 내려가는 지금, 오만과 편견이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되새겨 봅시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여정은 이해의 중요성과 자기 성장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위대한 힘을 일깨워 줍니다.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들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작품을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앞으로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선사할 다음 문학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관점과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상상력을 키우며 독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